안녕하세요. 리뷰하는 또다입니다. 승리호가 넷플릭스에서 2월 5일 개봉 예정인 가운데 공식 예고편이 공개되었습니다. 오늘은 공개된 예고편을 살펴보며 분석해보고 개인적인 뇌피셜로 내용을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를 더욱 재미있게 즐기는 다양한 방법으로서의 예고편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지금으로부터 71년 후인 2092년의 지구는 짙은 황사로 뒤덮여 앞도 잘 보이지 않는군요. 실내도 다르지 않아서 방독면은 필수고요. 주인공 송중기는 검색대를 통과하는 듯 보입니다. 홍채 인식으로 신원을 파악하는 듯 보이는데요. 도넛 모양의 우주선을 타고 어디론가 떠나는 것 같아요. 송중기는 우주비행선을 운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승리호겠죠? 승리호는 우주쓰레기 청소 비행선입니다. 청소선에 승리호라는 전투적인 느낌의 이름이 붙은 건 왜일지 이 비행선의 전적이 궁금해지는데요. 아마도 군사용으로 쓰이다가 폐기 처분된 비행선을 개조해 사용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대한민국 국기까지 그려넣은 걸 보면 말입니다. 어쨌든 카리스마 강력한 김태리가 밟아. 한마디 하니 송중기가 발가락 빼꼼 내민 발로 악셀을 누르고 승리호는 전력 질주를 하는데요. 이 장면에서 볼 수 있듯 김태리는 선장, 송중기는 조종사입니다. 영화 소개란을 봐도 송중기는 돈 되는 일이라면 뭐든 하는 조종사, 김태리는 과거 우주해적단을 이끌었던 장선장이라고 나오고요. 이 설명을 보면 인물들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송중기는 돈이 되면 뭐든 한다고 나오는데 정작 양말 하나 제대로 사신지 못하는 걸 보면 돈을 모으되 쓰지 않는다는 말이고, 그건 돈을 모아 따로 할 일이 있다는 이야기 같아요. 지구 멸망 직전의 시대에 돈 모아 하고 싶은 일이야 탈지구밖에 없을 테고요. 본인이 될지 다른 누군가 자식이나 부인이나 어머니 같은 가족이 그 대상이 될지 그건 알 수 없지만요. 김태리의 과거가 우주해적단 선장이었다는 걸 보면 지구가 황폐해지고 모두 우주로 진출하며 서로 빼앗고 빼앗기는 대혼란의 시기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네요. 그 사이에서 김태리 같은 해적이 설쳤을 테고 그게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과거의 일인 걸 보면 현재는 해적이 먹고 살 수 없는 시기, 그러니까 태평성대거나 절대 권력에 의한 압박의 시대거나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극에 달한 시기이니 태평성대는 당연히 아닐 것이고 전 우주를 쥐고 흔드는 절대 권력이 존재하겠네요. 메이킹 영상을 보면 지구가 사막화되어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되고 인류의 5%만이 우주의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UTS의 시민인 5%와 지구에서 살아가는 나머지 95% 말이죠. 사막화보다 더 지독한 비극은 아마도 이 양극화가 아니었을까 짐작해봅니다. 승리호엔 유해진이 연기한 작살잡이 로봇 업동이와 기관사인 진선규도 있습니다. 진선규는 과거의 깽단 두목이었다고 해요. 문신을 보면 과거의 영광을 짐작할 수 있고요. 아마도 주 무기는 도끼였던 것 같습니다. 인상적인 점은 마치 산업혁명 때 증기기관을 돌릴 때처럼 화력 발전을 연상시키는 비주얼인데요. 자세히 보면 당연히 나무나 석탄을 떼지는 않고 알 수 없는 신물질 혹은 장치 같은 것으로 승리호의 속도를 다른 우주선들보다 훨씬 빠르게 만드는 것 같은데 그 분위기가 예스러운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작살 로봇인 업동이는 평생 이루고 싶은 꿈을 가졌다고 소개란에 나오는데요. 바로 이 장면을 보면 업동이의 꿈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송중기가 일하고 있는 곳 바로 옆에서 업동이는 편하게 인터넷 서핑을 즐기고 있는데요. 업동이가 보는 페이지가 바로 로봇 피부 이식 전문 업체인 미소 뷰티 소개 페이지였어요. 업동이는 아마도 인간이 되고 싶거나 적어도 인간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칙칙하고 낡고 구멍난 옷을 입는 인간들에 비해 업동이는 유독 착장에 신경 쓰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무튼 승리호에서 돈이 절실한 건 송중기만이 아니었네요. 돈이 되는 꼬마란 말이야. 돈? 그리고 이제 영화의 주요 사건의 발단이 될 도로시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 귀여운 꼬마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꼬마의 연기에 무한한 기대를 걸고 영화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바로 조성희 감독의 전작인 탐정 홍길동 사라진 마을 때문인데요. 이 영화는 영화 자체로도 정말 재미있지만 아역 배우 김하나가 연기한 말순이가 너무나도 대단했거든요.
말순이는 제가 본 모든 아역 가운데 가장이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매력적이고 빛이 나는 연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말순이 같은 캐릭터를 만들어내고 연기 지도를 할 줄 아는 감독이 탄생시킨 도로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큰 기대를 안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도로시라는 이름도 의미심장합니다. 오지의 마법사에 등장하는 도로시는 어린 여자아이로 강아지 토토와 함께 회오리 바람에 휩싸여 마법의 나라 오지에 떨어지게 됩니다. 오지에서 고향인 캔자스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내용의 전부인데 도로시에게는 친구들이 있고 그들은 모두 갖고 싶은 게 있습니다. 깡통 로봇은 마음을, 사자는 용기를, 허수아비는 지혜를 갖고 싶어 하죠. 어쩌면 이 영화 승리호 또한 이 도로시와 친구들 이야기를 변주한 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이 되고 싶은 업동이처럼 김태리와 송중기와 진선규 또한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는 거죠. 오지의 마법사에서 도로시와 친구들이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겪으며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서 진정한 가치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메시지를 던져주었던 것처럼 승리호 또한 갖가지 사건과 모험을 통해 인물들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며 성장을 이루어내는 이야기를 담은 게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지의 마법사의 도로시가 집과 함께 바람을 타고 오즈로 날아와 서쪽 마녀를 깔아뭉개고 영웅이 된 것처럼 승리호의 도로시 또한 이 지구를 구하는 도화선의 역할을 하진 않을까도 생각해 보았고요. 승리호에서 도로시는 폭탄이잖아요. 테러 공격으로 인한 안드로이드 폭탄에 의해 적어도 100명이 죽어 도시는 혼돈에 빠졌다는 뉴스가 나오는데요. 그 안드로이드 폭탄이 바로 도로시죠. 우연찮게 도로시를 입수하게 된 승리호 선원들은 도로시를 이용해 돈벌이를 할 궁리를 합니다. 일반적인 할리우드 액션 영화랑 설정이 비슷해요.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원료를 확보한 후 테러 단체 같은 데다 팔아먹고 그 안에서 배신과 음모와 모략이 넘실대는 가운데 결국엔 지구의 평화를 위해 폭탄을 소멸시키잖아요. 승리호는 폭탄의 종류만 사람의 형상을 한 안드로이드 폭탄으로 바뀌었을 뿐 이야기의 진행은 일반적인 액션 영화들과 비슷하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혹은 도로시가 사실은 폭탄 이전에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영화 소개란의 출연진을 보면 단역에 순이 엄마라고 나오거든요. 저는 이 순이가 도로시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순이가 납치되거나 팔려가서 안드로이드 폭탄으로 이용당한 거죠. 그리고 승리호 선원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도로시, 그러니까 순이를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거고요. 그런데 우려스러운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예고편까지는 뭔가 쿨레가 진하게 풍기면서 가볍게 즐겁게 넘어가는 듯 보이지만 어린이의 외면을 한 존재가 나타나면서 심파 쪽으로 쭉 몰고 가면 어떡하나 싶은 우려 말이죠. 부디 심파가 이 영화를 잡아먹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아니면 순이는 김태리일 수도 있습니다. 김태리는 역할 이름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장선장이라고만 나오거든요. 그런데 메이킹 영상에서 보면 승리호 내부에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가 붙은 서랍장에 아빠 거라고 쓴 어린아이 글씨를 볼 수 있습니다. 김태리는 어릴 때 아빠와 함께 이 승리호에서 지냈고 어떤 사고로 인해 아빠를 잃고 혼자서 이 우주선을 책임지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고편을 보면서 다시 한번 넷플릭스로 직행하게 된 이 영화의 운명에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영화관에서 큰 화면에서 사운드 빵빵하게 관람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말이죠. 뭐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고 넷플릭스에서 2월 5일에 개봉한다니 그날을 기다려봐야겠습니다.